요 근래 그 이재명이 전쟁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연말에도 그랬고 그 새 인사에서도 전쟁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좀 생각을 해볼 거는요. 이재명은 대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극은 훌륭한 지도자라든지 스마트한 지도자가 나서는 게 아니고요. 대리인, 그리고 어떤 퍼핏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꼭두각시를 둡니다. 대표적인 그 인물이 문재인이었죠. 그 이재명도 그렇습니다. 여러 계파에서 이재명이 헤게모니를 잡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뒤에 있는 세력들은 대부분 이제 종북 세력이고, 특히 강성 종북 세력이죠. 한총련과 민혁당에서 일부 세력들, 그러니까 퀄러티로는 전 세계에서 최하위 그룹, 그 사람들이 권력을 이재명을 통해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재명은 원래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이재명 뒤에 있는 사람들도 주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었죠. 그 사람들은 종북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이전에는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데 있어서 항상 민족을 매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게 감성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잘 먹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민족 사전을 만들자, 민족 문화를 교류하자, 민족에서 공통성을 찾자, 미국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한민족끼리 살자, 이런 것이 주요 이제 주사파의 전략이고, 북한에 있는 그 기본적인 통일전선 전술이 그랬죠. 그런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자신들은 이제 각각의 국가이고 국가로 인정받으려 하는 거죠. 그리고 핵무기를 이제 계속 보유하고, 특히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안전한 국가로 인정을 받으려 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전략을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남한의 괴뢰 정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중간에 붕 뜬 겁니다. 이 주사파들이. 항상 북의 오더를 받는 남쪽에 있는 종북 세력들이 붕 뜬 겁니다. 북한도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애원하는 겁니다. 울지 않는 개가 더 세게 짖는다고 우리는 이렇게 도발을 한다. 국지전도 일으키고 전쟁할 수도 있고 미국까지 미사일도 쏜다. 그러면 이제 협상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한미일 이 군사 동맹도 그렇고 또 한미일에서 제재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 돈 나올 데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 정권 같은 데 있어서 이제 유일하게 탈출구가 이런 제재를 좀 완화해보고 또 어떤 협상의 돌파구를 맞이하는 거고, 트럼프가 좀 당선이 되면은 어떤 딜을 통해 가지고 인정받고 뭐 이런 부분으로 전략적으로 가려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긴장을 가장 고조시켜야만 협상에 응하지 않을까, 이런 전략입니다. 그 뻔한 전략인데, 늘 하는 전략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에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죠. 각 나라에서 연말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이신전심으로 이재명 뒤에 있는 그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무슨 국제관계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정세를 아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그 배후에서 그런 그 영향력으로 이재명이 전쟁 위험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면은요, 그 윤석열 정부가 강경 그 대북 정책, 한미일 동맹 이런 걸 강화해서 전쟁 위협이 자꾸 높아진다. 이전에 민주당이 잡았을 때는 군사적 위협이 없었다. 이것도 이제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옳지 않은 게, 상납하면서 상대편한테 목숨을 구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최빈국인 북한한테 그렇게 돈을 퍼주면서 핵 개발을 도와주고 평화를 구걸할 이유가 있습니까? 북한 정권과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인민을 구분을 해야 되는 것과 같이. 끝으로 마저 좀 이재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은 자기도 이렇게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을 꿈꾸고 권력을 잡고 이런 것을 이전서부터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동네 조폭들과 동네 하질의 운동권의 주변부 세력과 지역에서 결탁을 해서 사익을 취하는, 성남시장이 과분한
그 직분이었죠. 막말을 하고 사는 걸 보면 자기가 큰 뜻을 품거나 이 나라를 생각을 하고 자기가 정권을 잡거나 이런 건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더욱 심한데, 문재인 정권 때부터 유달리 심한데, 정말 최하찔인 사람을 낙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낙점을 할 때 좌파 세력 중에서 이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나 아주 저퀄러티를 낙점을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문재인이죠. 그리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권력에 가장 근접한 시기는 아마도 지난 대선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저질의 지도자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낙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자기도 모를 소리를 하고 이 말 저 말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강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거의 파충류와 같이 뭐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거나 바로 뭐 자기가 1분 전에 했던 말에 대해서 뒤집는 데 대해서도 약간의 그 어떤 미안한 마음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네 조폭이나 깡패 수준이죠. 정말 이재명이 그 카운터파트로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이재명만 보면 사람들이 기겁을 하거든요.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골목에서 만날까봐 깜짝 놀라죠. 어린아이들 같은 게 이재명 얼굴만 봐도 울고 도망가고, 여자들은 바로 도망가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그 자체가 상당히 그 코믹하죠. 어떻게 보면 아주 희극 배우면서도 악당 중에서도 아주 저질의 악당, 아주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악당의 그 요건은 다 갖췄죠. 그래서 이제 국힘당도 이렇게 개혁이나든지 변혁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재명이라는 그 인물이 워낙 저질이다 보니까. 근데 또 희한한 게 뭐냐면은 그런 이재명 당을 원사이드하게 또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 국힘당 쪽도 정말 한심한 당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조폭만도 못한 그 당 대표가 있는 당을 원사이드하게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선거 조작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블랙 코미디죠. 근데 그거를 보는 국민들은 정말 딱합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안 보여야지 좋겠죠.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사실 코믹한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단계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재명을 구속하지도 못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의 상황도 참 한심스럽고, 그래서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자꾸 전쟁 위험을 부추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 좀 국민 여러분들께 알고 계시고,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